자, 교과서 87쪽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프를 왜 같은 함수인데 다르게 그렸느냐.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는 좌표 축과의 어떤 교점, 그 다음에 극소값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리가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대값만 3이다 라는 것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y절편이 무엇인지, 그죠? 또 x축과 어느 교점에서 만나는지 그냥 감소만 하는 거지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당연히 함수의 증가 감소 상태, 극대극소, 또 좌표축, y축, x축과의 어떤 교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비교적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일단은 도함수를 구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습니다. x값을. 그래서 이제 증가 감소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증가함표를 작성해서 그 값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예로 들면 이제 도함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0이 되는 값이 x값이 1과 3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극대값, 3에서 극소값을 가는 거죠. 그 정도만 아니라 y축과의 교점, x가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이렇게 그래프를, 극점의 좌표를 구해서 또 y좌표, y축과 만나는 이 y좌표를 파악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풀이 과정이 나와 있지만 이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때 일단 도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인수분해 한 겁니다. 그러니까 0하고 1밖에 안 나와요. 대개의 경우 4차 함수는 도함수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이렇게 적어주고 그 좌우에서 부호를 조사했더니 0에서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1에서는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x 빼기 1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점의 좌표는 원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극점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좌표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소, 증가 계속. 이것도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도함수가 1에서 0이 된다는 건 이 접선을 그었을 때, 여러분들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귤기가 0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f'x가 0인 거예요. 0. 이게 1에서 x가 1일 때.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도록 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이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만에 하나 수능평가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뀔 때 그냥 증가로 그리지 마시고 1에서 도함수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 지점을 통과할 때에 그렇게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참고하세요. 이런 것도.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도함수를 구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는 지오지브라 어떤 그래프를 활용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미분을 다 해봅시다.
더함수를 구합시다. 자, 여기다가 쓸게요. 1번은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니까 x제곱 가로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돼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죠?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은 1이지만 1 하나밖에 없지만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항상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죠? 1인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계속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 자, 증간표는 따로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x가 1일 때 도함수가 0인데 우리가 대충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것이죠. 요 지점이 이제 1인 지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여기다 갈게요. 칸이 좁으니까. 자, y 프라임은 6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죠. 자, 6x로 묶어내면 6x 곱하기 x 빼기 2가 됩니다. 자, 0과 2에서 도함수가 0이 되고 부호가 다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형태가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를 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따가 한번 지브라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고. 이제 그래프 개형은 이런 형태다. 전형적인 3차 함수 그래프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3번 여기다 갈게요. 3번. y 프라임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미분하면 저러죠. 자, 4x로 묶어내면 4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가 다시 요것만 쓸게요. 밑줄 긋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 요렇게 인수분해합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생략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0이 되는 값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0 마이너스 1 3개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도함수가 음이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프가. 3번은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소, 0에서 극대. 이러한 형태가 바로 3번에 해당되는 함수의 그래프다. 자, 4번 하겠습니다. 이거 땡겨서 보시고요. 자, 4번은 y 프라임이 마이너스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 돼요. 자, 마이너스 12x 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가 x, 그 다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0과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일단 증간표가 있다고 보고요. 마이너스 1, 점점점 3개 찍고 0,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찍고 이게 이제 x, 이게 y 프라임 y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도함수가 0이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 즉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 음이죠. 요건 양이고 요것도 음이죠. 그러니까 양수가 나와요. 부호가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뭐 마이너스 1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이것도 요즘 플러스고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0보다 큰 1을 대입해 볼까요? 결과는 마찬가지죠. 이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도함수가 0이라도 그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참고해서 그래프 그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이런 식의 형태, 이런 4참 이런 모양이 돼. 0인 지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이제 0이 되니까 이렇게 그냥 감소하는 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형태. 또 0을 지나면서 또 위로 볼록인 형태로 계속 감소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예상한 게 맞는가? 우리 결과를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형태라는 거 여러분 그 교과서 적어두시고 저 화면을 좀 바꿀게요. 이거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이시죠? 1번 형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맞아요. 그죠? 요거 됩니다. 그죠? 그 2번입니다. 1번 지구. 2번 맞죠, 이거? 증가 감소인데 0과 2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맞아요. 이런 3차 함수 형태 그래프가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가로 3번. 맞죠? 이렇게 더블 모양. 이게 3차 함수, 이 4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좀 일반적인데, 이제 감소, 증가, 감소 형태. 그죠?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 감소, 증가 상태가 바뀌죠. 네, 맞아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마지막 4번입니다. 4번 맞죠? 좀 확대해서 그리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요 그림이 맞아요.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0인 지점에서 그지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0인 지점 위로 볼록으로 바뀌죠. 근데 계속 감소만 하는 건 맞아요. 이러한 4차 함수 그래프 형태도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까 그 교과서 필기한 거랑 참고하시고, 자, 다시 이제 교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어느 정도 개형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구간에서 반드시 닫힌 구간이라면 연속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최대 최소값 존재하죠. 이거는 최대 최소 정리가 보장을 해준다. 우리가 이미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만 그릴 수만 있다면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따지는 방법은 그냥 그리지 않고 구간의 양끝점에서 함수값 구하시고 또 극대극소값을 찾아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아시겠죠?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요것은 구간의 양끝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값, 그 값, 도함수의 보가 바뀌는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 그 값을 구해서 비교해가지고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제 2번 요 그래프를 무시하시고 일단 도함수, 보자마자 도함수를 구하세요.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0이 되는 값을 찾아요. 왜? 여기서 극대극소를 갔으니까. 그래서 F1 값도 구하고, 근데 이제 다행히 1이라는 게 구간의 왼쪽 끝에 해당되잖아요, 여기. 어쨌든 다 구했어요. F1도 구하고, 또 F2도 구하고, 또 F3도 구하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또 가장 작은 것이 바로 그죠? 극소값이자 최소가 되고요.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은 그죠? 3에서 나온다.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구간에 극값이 포함되는지 그 유무를 잘 따지시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것도 일단 무조건 미분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요 1번 미분한 결과를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자,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일단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되잖아요. 자, 인수분해 해볼까요? 인수분해하면은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됩니다. 자, 그러면은 0이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1과 작은 것부터 얘기하면 마이너스 1과 3인데 마이너스에서 극대가 되고 3에서 극소가 되죠. 자, 이 구간을 보시면 이 구간의 속한 값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굳이 이걸 따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의 극대값을 비교해보자. 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4, 3, 12, 플러스 2, 9, 18, 플러스 1 나옵니다.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 구합시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9, 플러스 1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6이 나옵니다. 6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1에서의 함수값 구해볼까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죠. 자, 요걸 계산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들? 요거 미리 더하면 마이너스 10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개를 비교해 보세요. 요 세 개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요거죠. 요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요게 바로 최소값.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요 세 개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아시겠죠? 자, 요 2번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거다 써볼게요. 2번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 그죠? 자, 4x로 묶어내면 여기가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다 마저 인수분해하면 그죠? 이렇게 돼요. 0이 되는 값이 이제 3개가 나오죠. 근데 이 구간에 속하는 값 중에 해당되는 건 2밖에 없네요. 0과 3 사이에 있는 값이, 그죠? 0이 되는 x값 중에, 그죠? 그럼 우리는 3개를 구해서 비교해 봅시다. 알겠죠? 첫 번째 f0 값.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좀 좁지만. 자, f0 값은 바로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f2 값. 0이 되는 x값 중에 이 구간에 속하는 요 2. f2. 2의 4제곱 16. 그 다음에 4, 8에 32.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3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F3 구해볼까요? 여기다 써볼게요. F3은 3의 4제곱 81. 그죠? 그 다음에 9, 8에 72가 나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요게 84가 되니까 71 빼면 얼마예요, 이거? 12가 되네, 그지?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우리가 구한 함수 값들을 비교해 보면 이 중에 가장 작은 게 요거네. 요게 최소값.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게 요거네. 요게 최대값.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요 구간 안에 해당되는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해서 구하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응용 문제입니다. 이런 응용 문제는 문제의 조건을 잘 파악해서 정확한 요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일단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했기 때문에 부피에 관한 식을 이렇게 정확히 세워야 되겠죠. 그죠? 모르는 부분, 변한 부분을 x로 잡아야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부피에 관한 식을 정확히 세워서 미분하면 돼요.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값을 찾으세요. 그러면 또 이게 길이에 관련된 거니까 x의 제한된 범위에서 구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요 길이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야 되거든요. 얘도 0보다 커야 되거든요. 동시 만족은 x의 범위 이거예요. x는 또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는 값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0이 되는 값 중에. 그죠? x 2일 때. 또 증가함표를 조사해 보니까 2에서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도 묻는 게 뭐예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죠. 그럼 이거를 x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x에 관한 식으로. 그죠? 자, 한번 같이 구해보겠습니다. 요거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확대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삼각형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원기둥의 부피는 기본적으로 요 반지름의 길이와 이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요걸 모르니까 x로 할게요. 모르는 거 항상 x. 동일하게 여기도 이제 x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삼각형만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이 관계식을 어떻게 찾을 건가? 바로 닮은 비를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닮은 비를. 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또 높이도 모르죠. 높이는 그냥 h로 하겠습니다. h라고. 요거 원기둥의 높이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요게 이제 h인데 요 길이가 전체가 10이니까 12-h가 되겠죠? 예. 예,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x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꿔줄 겁니다. 자,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자, 봅시다. 12-h 대 x는 그죠? 이거 대 이거다 이거예요. 그죠? 닮은 비가 성립하잖아요. 11대 6이니까 암산하면 2대 1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거 곱한 것이 요거 곱한 거와 같다. 그래서 2x는 12-h가 되고 따라서 h는 뭐예요? 12-2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원기둥의 부피를 v라고 할 때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 곱하는 거 아니에요? 자, 밑면에 여기가 이제 x니까 이 밑면은 원이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파이 x 제곱이 되죠. 파이 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높이 h는 방금 구했죠. 요거 그대로 써. 이렇게 부피에 관한 식을 정확히 구했고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미분해야죠. 미분합시다. 요걸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겠습니다. 파이는 그냥 맨 앞에 써주시고요. 요 x 제곱만 곱해서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에요. 그죠? 자, 요거 바로 옆에 좀 당겨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v 프라임을 구하면 파이는 그냥 그대로 써주시고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4x가 됩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마이너스 6x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6파이 x가 되고요. 여기 뭐만 남아요? x가 됐겠죠. 그죠? 마이너스 6x만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4만 남겠죠. 자,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에서 극대극소가 발생할 텐데 x는 우리가 길이로 잡았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고요. 그죠?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예요. 그죠? 이게 v 프라임. 그 여기가 0하고 여기가 이제 4인데 자, 여기는 따질 필요가 없고요. 이 0보다 크거든요, 일단. 그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4인 순간이 극대적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 다 구했습니다. x에다가 4를 대입하자. 자, x에다가 바로 4를 대입해 볼까요? 자, 여기다가 4 대입하면 v는 파이 곱하기 16, 그죠? 곱하기 여기 8, 4이 8인데 12에서 8 빼니까 4네요. 그래서 정답 얼마예요? 64파인데 단위가 센티미터네요. 그죠? 그러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다. 요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됐죠? 네. 자, 우리 아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제 좀 줄여서 자, 요거는 그냥 배경 설명을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이제 이미 식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미 속도 아닙니까? 이게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미분해야 돼요. 자, v 프라임은 바로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하기 전에 전개를 합시다. 전개.
이거 어떻게 됩니까? C는 앞에 그대로 두시고 R0 R제곱 마이너스 R 세제곱이에요. 자, 그럼 미분하게 되면 C는 앞에 그냥 그대로 두시고 요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2R0 R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3R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R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3CR 되고요. 3R이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3R이. 그 다음에 요걸 땡겨서 요걸 앞에다 씁시다. 그럼 여기 R이 되고요. 마이너스 이거는 3R이 나갔으니까 여기 결국 뭐가 남을까요? 그렇죠? 3분의 2 R0만 남아요.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될 때 극대의 극소가 발생하는데, 자, 아래 범위가 이렇게 이미 되어 있고, 그죠? 길이니까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또 그 위에 거랑 똑같이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아닙니까? 그럼 얘가 0이 될 때가 극대가 되는 거죠. 극대이자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R이 3분의 2 R0일 때 최대가 된다, 속도가. 근데 문제가 묻는 거 뭡니까? 공기의 속도가 최대가 되는데 몇 배가 될 때, R0의 몇 배가 될 때, 그쵸? 3분의 2배. 3분의 2배가 될 때가 최대가 된다. 그 얘기죠. 네. 여러분들 그냥 아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 쉽게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해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